전통적인 장치는 어떻게 보면은 경험과 이제 변화하는 그 양상을 보면서 장치를 얼마나 더 써야 되냐 이런 걸 조절하는 편인데, 근데 인비절라인은 결과치를 정확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까지 가기 때문에 결과가 좀 심미적이고 좀 이제 완전하다 보니까 술자든 뭐 보호자든 환자든 좀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치카부부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이제 교정 장치 중에 투명 교정 장치, 인비절라인 중에서도 소아들이 하고 있는 인비절라인 퍼스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가 있나 봐요. 퍼스트라는 거는 뭔가요? 퍼스트라는 라인은 소위 말하는 혼합치열기, 우리가 영구치와 유치가 섞여 있는 그런 시기 있죠. 그래서 보통 만으로 쳤을 때 한 6, 7세에서 영구치열기로 가는 한 12세, 그 사이에 있는 시기가 혼합치열기인데, 그 시기 안에 어떤 친구들이 교정을 할 때 이 퍼스트 라인을 선택해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아 교정에 있어서는 기존에 이제 뭐 브라켓 교정 같은 거나 장치 교정 이런 거에 비해서 지금 인비절라인 퍼스트가 가지는 장점이 있나요? 아무래도 장점 중에 하나는 당연히 일반적인 장치에 비해 좀 편하면서도 좀 거부감이 좀 덜하다? 아이들이 낄 때도 생각보다 너무 잘 도와주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정하면 사실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제 충치 생기는 건데, 양치 관리가 워낙 좀 훨씬 더 편리해져서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더 좋은 것 같고, 사실 인비절라인 장치가 이제 원리상 이미 결과까지 그 장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내원 빈도가 좀 적다.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도 좀 바쁜 와중에 좀 편하게 교정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될 수 있는 거는 치아 이동이 엄청 빠르죠. 성인들이 하는 그 교정에 비해서 똑같은 치료를 해도 기간이 훨씬 단축된다. 생각보다 이동이 잘 되는 편이어서 그런 걸 이용해서 또 교정을 하면은 또 손쉽게 할 수 있는 측면도 좀 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정확도와 그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거. 정말 정교하게 자기 치아에 딱 맞게 나오기 때문에 장치 적합도도 훨씬 높아진 것 같고, 전통적인 장치는 어떻게 보면은 경험과 이제 변화하는 그 양상을 보면서 장치를 얼마나 더 써야 되냐 이런 걸 조절하는 편인데, 근데 인비절라인은 결과치를 정확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까지 가기 때문에 결과가 좀 심미적이고 좀 이제 완전하다 보니까 술자든 뭐 보호자든 환자든 좀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중간에 막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는 없나요? 장치를 너무 안 껴서 뭐 장치가 안 맞거나, 사실 이제 이미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부터 안 맞으면 과감하게 중단을 해야 하냐, 아니면 어떻게 대처를 해서 뭐 안 맞는 부분을 잘라서 써야 되냐, 이런 거는 생각보다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도 환자가 뺐다 켰다 잘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이들한테 적용을 했을 때 뭐 성인과는 다른 아이들만의 특성 같은 게 있을까요? 이제 가장 큰 특성은 유치가 섞여 있다는 거. 그 유치가 실제로 발치될 그 시기를 잘 예측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장치를 한번 세트를 만들면 그 세트가 끝날 때까지 재제작하는 게 번거롭고 힘들다 보니까 이제 유치가 빠질 시기 이런 걸 미리 계획해서 해야 되는 그런 점이 좀 다를 수 있고요. 그럼 시작부터 이제 마무리까지 한 번에 다 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보통 마무리라는 게 사실 뭐 한 세트, 우리가 최종 목표까지 가는 세트를 마무리할 때 그거는 술자가 기간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중간에 갑자기 뭐 유치가 빠짐으로 인해서 변수가 생겨서 장치를 바꾼 일은 없게끔 아예 처음에 계획을 할 때도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시작 시기라든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유치가 빠지면 그 빈 공간은 그대로 냅두는 건가요? 얼마 안 돼서 빠질 것 같은 유치는 보통 발치를 하고 교정치료를 시작하거나, 발치하면 빈 공간이 있잖아요. 인비절라인 회사에서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거기에 나올 연구치 사이즈 크기만큼의 빈 공간을 만들어줘요. 그런 부분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나중에 발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연구치랑 다르게 유치는 뿌리가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뭐 힘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 장치가 너무 간단하게 생겼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잘 유지가 되려면 잘 맞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의 특성상 이 치관부의 높이가 너무너무 짧은 편이에요.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필요하다. 소아 교정의 이제 변수가 이제 성장 예측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게 되게 변수잖아요. 근데 오히려 역으로 이제 성장의 그런 잠재력을 좀 활용하면
더 좋은 치료, 폭넓은 치료를 할 수 있거든요. 이 목표라는 게 단순 치아별만 하는 게 아니라 어릴 때 뭐 골격 부조화라든지 근신경계 이제 문제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해소를 하게 되면 정상 교합, 정상적인 악궁의 크기와 형태 이런 걸 유지해주면 이게 분명히 골격이나 신경계에 영향을 줘서 성장도 올바르게 하게 도와주면서 자존감도 증진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서 교정 치료를 하게 되면은 소아 교정을 함으로써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혼합치열기에 이제 교정을 하면은 좋은 케이스가 있을 텐데 특별히 어떤 케이스에서 적용하면 좋을까요?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 인비졸라인 장치를 이용하면서 뭐 여러 가지 또 동반되는 장치를 쓸 수 있거든요. 뭐 악궁 확장이 골격적으로 필요하면 악궁 확장 장치를 쓰고 쓴다든지, 정말 골격적 부조화가 커서 뭐 아래턱을 내밀어야 되거나 아니면 위턱을 내밀어야 되거나 이런 게 필요하면은 그런 장치를 동반해서 쓰기도 하고, 우리 소위 말하는 교정할 때 쓰는 그런 고무줄도 같이 쓸 수 있고 해가지고 동반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케이스는 되게 다양하다고 생각하고, 이 인비드라인 퍼스트를 비추천하는 케이스도 있나요? 그 퍼스트 라인은 보통 18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거든요. 당연히 뭐 심한 골격 부조화가 있거나 뭐 심한 돌출감, 그런 케이스들은 이 기간 내에 끝내기가 힘들어요. 18개월 내에 해결되기가 좀 힘들거나 좀 변수가 많은 그런 골격들 있죠. 심한 골격적인 부조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좀 기다렸다가 뭐 다른 라인들, 좀 그 기간이 제한 없는 그런 라인을 쓰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심각한 케이스 제외하고는 사실 할 수 있는 케이스는 되게 다양하다고 생각해요. 그 이제 보호자분들이 이제 그러면 치과에 맡겨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소아 치료에 있어서 그 최대 이제 어떻게 보면 성공 요인으로 따지면은 협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아이들이 그 장치를 잘 받아들여서 잘 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호자분이 이 장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그 아이들을 잘 도와주고 옆에서 이렇게 잘 낄 수 있게 좀 이렇게 해주는 게 되게 큰 성공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잘 따라와줘야 우리가 그 18개월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가는 목표까지 더 예쁘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협조도를 꼭 잘 설명하고 초반에 시작 전에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제가 아이들을 해보면 생각보다 너무너무 잘 끼고 생각보다 너무 스스로 잘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는 끼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간식을 먹는 그런 빈도라든지 그런 게 좀 줄어서 오히려 그런 것도 되게 긍정적인 효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퍼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인비졸라인 퍼스트든 뭐 소아 다른 뭐 정통적인 장치든 소아 교정의 필요성에 대한 이제 확신, 그 철학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시기에 하면 좋은 이유, 아니면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정립이 좀 필요하다. 수술자도 당연히 그런 걸 갖고 있고 보호자든 환자든 잘 이해해서 노력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치료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꼭 뭐가 하나가 정답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 막 너무 의존하거나 이것만 해야 됩니다 이런 느낌보다는 소아교정을 할 수 있는 어떤 되게 좋은 도구가 하나 생겼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활용해서 교정 치료를 해주면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에는 좀 이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교정이라는 게 옛날부터 오던 그런 브라켓 교정 뭐 이런 전통적인 방법들이 당연히 훨씬 더 오래되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당연히 그게 골드 뭐 치료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점점 기술이 발전했을 때 이런 장치들이 더 훨씬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런 거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더 발전할 수 있게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